지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단법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가 함께 만드는 솔직한 10대들의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윤지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한 10대들의 정치 토크쇼. 오늘은 18세 선거권 연령이나 그 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대본과 정답이 없는 진솔하고 편안한 토크쇼 컨셉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솔직한 패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분들이신지 많이 궁금한데요. 한 분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박지우 패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광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박지우라고 합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많고 지금은 청소년의회 기자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많이 배워가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윤서 패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자 차기 선거인단인 이윤서입니다. 저는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상호작용을 양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현되는 정치 유토피아적 산하에서 자율적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항상 꿈꿔왔던 학생입니다. 그에 따라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한 대립에 맞서 학교에서 여러 토론도 직접 진행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논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내재된 호기심으로 더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나아가고 싶어 오랜 기간 청소년의회 일원으로 지내왔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고등학생 때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교육분과 의원으로 지내왔으며 고양시 의회 청소년의회 교육분과 의원으로도 저희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은우 패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 심은우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2대 의원으로 그리고 용인 상양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거에 출마를 하기도 선거를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는 투표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민 패널님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생각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해서 뽑히게 된 고등학교 2학년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도경 패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오은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2대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활동 중인 상임위원회는 정치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또 전현직 국회의원분들과 친하고 또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꿈이 국회의원인데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도 많아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고 토크하고 싶어서 이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정 패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19세 대학생으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대학생 멘토이자 청소년 친구들의 진로 멘토로 활동 중인 홍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혜리 패널님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혜리입니다. 오늘 제 목표는 말실수하지 않고 여러분과 좋은 얘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을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웃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7분의 패널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치 토크쇼 시작해 보겠는데요.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인하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만 18세 청소년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를 뽑는 모든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솔직한 청소년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패널분들 중에 이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심은우 패널님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선거권 연령 인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자면 흔히들 선진국이라고 하죠.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만 18세부터, 또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나라 민법을 살펴보면 17세부터는 유언을, 18세부터는 결혼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결혼한 미성년자는 성년으로 대우하는 성년의제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따져보나 법적인 사항을 따져보나 만 18세에게 선거라는 행위 능력 부여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선거권 연령 인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윤서 패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또한 이번 선거권의 움직임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아실 만한 만 18세에게 짊어지는 의무들인 근로기준법, 병력법, 그리고 혼인조항이 포함된 민법, 도로교통법 등이 있고요. 또한 이 연령을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지를 가진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OECD 국가 중 만 18세 선거권을 주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유일한 선거권 19세 나라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참정권의 제공성은 타당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도경 패널님의 한번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정치와 투표는 어른들의 영역으로 생각하시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동안 어른들만 투표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만 18세로 인하되면서 청소년들도 투표를 시작하게 되면서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 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는데 다만 만 18세다 보니까 이제 생일이 지나지 않는 고3 학생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고 저 또한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21대 총선 때 투표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만 17세로 내리면은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또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만 나이 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은 만 1세 더 내려서 만 17세부터 투표권을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홍유정 패널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선거권 연령이 이제 성인 연령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 친구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정치 참여가 많이 제한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 정책 소비자인 청소년 친구들의 그런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청소년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소년 친구들은 참정권이 없고 그리고 정책이 있어서 만족을 하든 불만족을 하든 정책을 만든 사람의 지지율에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청소년 분들의 그런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인하됨으로써 앞으로 청소년의 의견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성인의 시선에서만 세상을 보게 되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청소년의 시선까지 더할 수 있으니까 더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정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네 분의 패널은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세 분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박지우 패널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일단 공적 영역으로 돌려지던 정치와 선거권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도 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그 취지가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의 큰 단점을 동반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나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2019년 말에 여당과 4+1 협의체 주도 아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었죠. 근데 야당의 그런 의견은 제대로 참정되지도 않았고 또 바로 4.15 총선에서 적용이 되었는데 충분한 홍보 기간이나 그런 기간도 없이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실정에 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 18세는 한국 나이로 19세에 해당하는 나이로 고3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대입 경쟁이 굉장히 심한 대한민국에서 고3이 학업에도 바쁜데 선거권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선거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우려가 좀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 선거권의 보장이라는 것은 좀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으며 보완과 보강을 통한 발전 그리고 후속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바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재민 패널님의 말씀도 들어볼게요. 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이라면은 일단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계 설계도의 일부를 딱 보여주고 어느 기계의 설계도인지 맞춰보라고 하면은 이제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청소년들도 그런 기분이 저는 투표할 때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현실성이 없는 공약인지 그리고 인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지 등등을 청소년들은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이제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성인들도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꺼려하는 주제가 정치하고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후보들 간에 대립이 되는 공약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 정당들이 뭐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메스트르라는 철학자가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분위기만 보고 인기만 보고 혹은 찍어서 투표를 하면은 그만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의 내각이 될 거라고 저는 우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학교는 성인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고 정보를 쌓아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위에서 말했던 투표나 관련된 거를 저는 배워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혜리 패널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이혜리 패널님은 우리 행사명이 솔직한 10대들의 정치 토크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10대가 아니지만 대학생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사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나 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투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지금의 19세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제 주변에도 2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리 실현을 하기 위해서 투표는 하는데 내가 왜 이 정당을 지지하고 왜 이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물며 성인들도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청소년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서 투표를 할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7분의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비슷하면서도 다 각각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패널분들 중에서 좀 들어보시면서 코멘트 하시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네요. 여기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실제로 서울시내 고교생 1,021명에게 참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고교생 65.3%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65.3%라고 한다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그 65가 아닌 다른 청소년 분들은 우려하는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다른 질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선거권 연령 인하가 이미 돼버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인하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만 18세 청소년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등을 뽑는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2020년 올해 4월 15일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로 새롭게 투표권을 가지게 된 약 14만 명의 청소년 유권자들이 총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때
본인이 청소년 유권자로 투표를 하셨거나 또는 투표장에 오신 청소년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패널님들 중에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참여하신 패널님 계신가요? 아, 네, 2분 계시네요. 그러면은 투표에 참여해 보신 대학생 패널분들의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리 패널님부터 어떤 현장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은 대학생 자치촌이라서 사실 청소년 유권자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분들을 사진으로 만나봤을 뿐이죠. 저는 일단 청소년 유권자들이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온 것만으로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투표권이 있지만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과연 저 청소년들이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뽑았고 그걸 왜 그 국회의원을 선출했으며 왜 그 당을 지지하는지 그것을 그 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지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투표에 참여하셨던 홍유정 패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끼기에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미성숙하다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제시되었던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성인이 되면 뭔가 특별히 다른 게 있을까? 그때 되면은 뭔가 성숙해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는 했었는데요. 올해 만 19세가 되고 선거를 앞두고 보니까 막상 다를 게 없더라고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 유권자들은 성숙도를 가지고 뭐 이제 시험을 보고 선거권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뭐 가치관이나 정치에 대한 지적 수준을 시험 보고 선거권을 얻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상 모든 유권자들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선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의 청소년 유권자들의 모습도 다른 어느 유권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적어도 다른 연령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았으리라 느꼈어요. 남들의 말에 휩쓸려서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도 어느 특정 한 정당만 축 지지하면서 공약은 보지 않고 투표를 하는 사람도 어느 연령에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미성숙이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그저 유권자로서 잘못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청소년인 유권자라서 잘못한 거라고 연결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뭐 성인이라고 해서 미성숙하다 또는 미성숙하지 않다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청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숙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윤서 패널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번 선거 때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는데 전 사촌 오빠의 첫 투표를 보면서 이번 선거가 학생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3월 9일에 이제 대선이 이제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2004년 3월 10월생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딱 제가 그 대상이 되어서 이 모습의 주인공이 이제 곧 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때를 기대하면서 또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심은우 패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직접 제가 투표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생일이 지난 고3 선배들이 투표하는 거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투표 인증을 하고 투표를 하기 위해 사회적 쟁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투표를 하면서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내적 성장을 이루고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러웠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김재민 패널님은 투표에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직접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이제 투표를 한 선배들의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제 막 가서 대기를 하더니 앞자리에서는 막 랜덤 뽑기로 정당이나 의원 후보들을 이제 뽑아서 막간에 가서 찍는다든가, 심지어 어떤 선배들은 선거일은 그냥 빨간 날이라고 생각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나가거나 라는 행위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물론 정치를 할 방법이 거의 없겠지만 우리 지역구를 4년이나 책임질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뽑기로 뽑는다든가 아예 투표를 안 하러 간다든가 하는 것들을 보고 약간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물론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고 정치인들이 원했던 청소년 유권자의 표들은 그냥 인기몰이처럼 버들같이 움직이는 표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되게 문제점을 꼭 집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도경 패널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 친구들이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어떤 정당한테 투표했냐, 아니면 어디에 누구한테 투표했냐 물어보면은 뭐 부모님이 이 당 찍으래서 뽑았다, 아니면은 뭐 나는 알바 가느라 못 찍었다, 아니면 뭐 공부하느라 못 찍었다, 투표 못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친구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게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솔직히 이제 어렵게 청소년들한테 투표권이 온 것이고 또 직선제를 위해서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 군부 독재 정권에 많이 싸우면서 투표권을 얻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또 학교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투표장에 가서 너희들이 받는 그 투표용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고 너희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면은 이제 그 청소년들이 많은 제 친구들이 이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도경 패널님은 이제 문제점이 물론 있긴 있지만 이제 차차 보완을 한다면 선거권 연령 인하는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이다라고 혹시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지우 패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박지우 패널님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중학생 패널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당연히 투표를 참여하진 못했지만 제 아는 지인 중에 올해 만 18세가 되셔서 4.15 총선의 선거권을 행사하시게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창 시험 준비와 공부로 바쁘신 선배님께서 과연 한국의 고3이 제대로 투표하시겠느냐, 하겠느냐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선배님을 보며 아, 이렇게 새로 구비된 정책의 실상을 잘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선배님께서는 학교 선생님들 중 일부가 학생들에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이런 발언들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일부 어른들로 인해 청소년들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엄중한 문제가 점점 변질되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상당히 점점 이상적인 취지와는 달리 점점 변질되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질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보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뭐 정부와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와 해결책의 제시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혹시 이번 총선에 관련해서 청소년들에게 유권자로서 이제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생각한다 서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코멘트하고 싶거나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반박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그런 거 있으셨을까요? 다들 각자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시는 패널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권 연령 인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걱정과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 12월에 선거권 연령이 인하된 지 4개월밖에 안 됐을 때 총선을 치르느라 청소년 유권자들이 하는 첫 투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한 1년 반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세 번째로 드려볼게요. 앞으로 교육감 선거나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입니다. 누가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도경 패널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이제 교육감과 지방선거에 대해서 누구를 뽑고 또 어떤 사람들인지 뽑히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저희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교육감이야 더욱더 그렇고 또 지방선거도 너무나 많은 투표용지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혼란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만들고 학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고3들이 대입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기에 또 고3들은 더욱더 신중하게 투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는다면은 뭐 지방선거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들을 뽑고 또 교육감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박지우 패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민주선거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권자들의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대 계층에 비해서 빈약한 선거에 대한 인식과 경험 그리고 정보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 유권자들을 위해 보다 활발한 홍보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보통의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선거법에 관련해서 학교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쉬운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뭐 선거법 강의를 진행한다든지 뭐 교사들의 선거권 침해와 정치적인 견해 전수 등을 막기 위한 교사들의 연수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한다든지 등의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김재민 패널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이 선거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또한 어떤 정당의 어떤 후보의 어떤 공약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제 후보들에게 인성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이제 혼자 혹은 부모님이랑 찾아보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찾아보면은 서양에 일단 청소년 수업을 배우는 청소년들보다는 좀 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나 이제 후보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를 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대화로서 발전하기 때문에 토론을 해야 자신이 몰랐던 후보들의 공약의 장단점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윤서 패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전에 박지우 패널님께서 선거권을 청소년에게 주는 게 좀 이르지 않나? 또는 이러한 제도와 방침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 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 대응 계획에 따르면 선거교육 교재를 나눠주고 불법적인 선거 행위를 적발하는 신고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센터의 저는 활성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의 홍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선거교육 책자에 더하여서 다가오는 선거의 일정과 위치,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의 차이점과 선거의 주의 방안, 또 이 후보자의 짤막한 소개, 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선거의 웹툰 같은 것을 발간해서 구성하고 청소년 유권자들이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서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고3이셨던 이도겸 패널님, 생일이 지나진 않으셔서 투표에는 참여하지 못하셨다고 하시긴 했지만 이번 투표를 위해서 학교에서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준비한 그런 자료들이나 또는 교육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전 한 번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아까 투표하셨다는 그런 친구분들도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한 건가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또 학교를 가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학교에 배부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등교 자체는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교육을 못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아, 코로나 시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간과했네요. 그럼 코로나였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본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면은 사실 알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심은우 패널님의 한번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하는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면은 정치와 법이라는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교과 과목이 있는데요. 그거를 수강하지 않는 친구들은 선거의 사원칙이나 선거의 기능 이런 것들도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선거 날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수험표 할인처럼 선거 할인 제도나 선거 혜택 같은 것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선거에 불참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 참여를 격려하는 여러 정책들과 문화들이 생긴다면 선거 참여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제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표를 들고 이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뭐 미용실도 가고 이제 전자상가도 가는 거를 저도 본 것 같아요. 투표를 참여하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패널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리 패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선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약이 조금 더 쉽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불리한 공약을 은근슬쩍 감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의 얘기를 들어보며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떤 점이 힘들어서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영방송 차원에서 공약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는 방송을 편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난 총선 때 그 각각의 정당에서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공약을 좀 정리해가지고 따로 보여줬던 것이 기억에 남긴 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홍유정 패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선거권 연령이 많이 낮아진 만큼 청소년 분들은 대부분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연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실질적인 정치 교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입시 때문에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던 정치와 법 그런 과목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개념 같은 이론을 암기만 하고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조금 더 뭐 선거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 뭐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보는지 아니면 정당을 지지했을 때 뭐 어떻게 생각을 더 해보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조금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가치관 확립과 객관적인 시선, 판단력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도록 좀 구성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소년은 잘 모를 거라는 편견도 이러한 교육 경험이 본인의 청소년 시기에 없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유권자들이 더 성숙하고 더 발전된 유권자로서 사회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 선거권 연령은 18세로 인하되었습니다. 토크쇼 시작 부분에 잠깐 이도경 패널님께서 언급하셨던 17세 선거권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지금보다도 더 선거권을 인하시켜야 된다, 연령을 인하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패널님들은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정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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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후 투표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각자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 질문에서 앞서 얘기하셨던 얘기에 대해서 더 보충해 주셔도 좋고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먼저 김재민 패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혹시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그녀는 이제 저와 동갑인 2003년생인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유명한 환경 운동가이지만 한 명의 스웨덴의 청소년입니다. 이제 스웨덴은 정치가 굉장히 깨끗하고 청소년들 또한 정치에 시위를 통해서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예,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학생을 학업에 끼워 맞추지 않게 살게 하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는 정치를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 해야 더 제대로 굴러간다, 그리고 더 새로운 생각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주변에 가시다가 들으신 어르신분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디서 정치 얘기를 하고 있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저는 이런 것처럼 이제 성인분들이 청소년과 정치의 사이를 갈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바로 학원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따로 숙제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루가 다 가고 벌써 새벽이 오거든요. 이동하는 시간이나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까지 놀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시를 가질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에서 정치를 더 세세하게 가르친다면은 이제 조금이나마 강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중점을 조금 바꿔서라도 저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처럼 이제 성적 만능주의가 결국 많은 양의 사교육을 만들어냈고, 서양처럼 학교에서 이론만이 아닌 사회에서 접할 것들을 체험하고 알게 해주는 기회를 접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이론을 배우지만 정작 자기가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으면 평생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회라고 불리는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접하게 해줘야 하는 거를 저는 외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만 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에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아까 말했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를 이행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가 된 상태에서 참여를 해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위나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학생들이 하면은 약간 성인들이 안 입고 온 시선을 보내지 않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들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또 공감이 가네요. 이제 보통 청소년분들 또 학생분들이 이제 시위나 또는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면 어른분들이 그거는 나중에 어른 돼서 해라, 또는 커서 해라, 대학교 가서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좀 시위를 좀 과격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셔서 조금 트러블 메이커라고 좀 보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재민 패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여러 방안들이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이도경 패널님의 한번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투표 참여하는 것 자체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필요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뭐 정치화법을 배운다든지 우리 방금 전에 김재민 패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세하게 가르치면 될 것이다 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나오면은 자요. 학생들이 안 듣고 잡니다.
근데 뭐 세상에 가르쳐준다고 해서 뭐 자면은 안 듣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정치화법을 또 제가 수능 선택 과목으로 다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뭐 이제 그쪽에 뭐 정치화법 중에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방선거의 기초적인 지식은 있으나 굳이 안 배워도 되는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뭐 대통령제, 뭐 국회의원제, 뭐 비례대표제 적는데 솔직히 이제 청소년들이 대통령제 모른다고 대통령 못 뽑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제 모른다고 비례대표 정당투표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굳이 필요도 없는 것을 그것이 알려주면서 그리고 또 의원 내각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대한민국의 의원 내각제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 수 없는데 뭐 의원 내각제 알아서 뭐합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걸 가지고 알려주니까 애들이 관심 없고 재미없어 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굉장히 핵심 부분만 쪽쪽 알려주면은 그리고 또 재미있게 교육을 시킨다면은 뭐 그래도 친구들께서 청소년들이 안 자고 그래도 잘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한다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제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저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만 보고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 기말고사만 보고 2, 3학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저희 중학교 1학년은 외부에 나가서 외부 학습을 했는데 그래서 총 3번을 놀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학년제라고 해가지고 1학기 기말도 안 보고 4번 모두 놀러 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 번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에 가가지고 한번 실제 현장에서 배우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애들이 이제 국회 가가지고 떠들고 시끄럽게 뛰어다니면 어떡하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국회를 여러 번 가봤는데 못 뛰어다녀요. 경호원들이 키 큰 경호원들이 등씩 와가지고 딱 지키고 서 있는데 못 뛰어다녀요. 예? 떠들 수도 없어요. 왜냐? 무서운 사람들이 이렇게 키 커 있고 서 있고 양복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애들이 그 겁먹어서 이게 조용히 있고 그리고 또 조용한 분위기고 엄숙한 분위기라는 인식 자체가 있다 보니까 쉽게 못 떠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 같은 이제 현장에서 현장 실습 같이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은 어떨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방송을 보시는 이렇게 청자분들께서 혹시 좀 지루하실까봐 우리 도경 패널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본인의 의견을 재치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앞부분에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렇게 꼭 필요 없는 내용까지 가르쳐 준다 이런 언급 발언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요지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일단 청소년분들은 어렵다 또는 재미없다 딱딱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일단 시작한다 또는 뭐 체험 활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거나 딴짓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실제로 청소년이나 또 학생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수업이나 좀 더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핵심은 약간 그런 부분, 이제 수업 내용에 포커스가 있다기보다는 좀 더 재밌게 청소년들의 참여율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홍유정 패널님의 한번 의견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앞서 말한 두 분의 의견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청소년 유권자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막 갓 성인이 된 이제 사람이지만 같은 성인으로서 성인분들께 그 중에서도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청소년들은 잘 모를 거다. 청소년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성인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이제 청소년 유권자들의 나이를 사실 생각해 보면 현재 만 18세인데 의무 교육을 이미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 판단이라는 걸 할 줄 알고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설령 뭐 잘못한 뭐 조금 올바르지 못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이제 판단과 그냥 충분한 고민 끝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충분히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잘못됐다고 해서 뭐 청소년이라서 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유권자가 있었을 뿐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있어도 사람들이 너가 뭘 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시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또 실질적인 정치 교육을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조금 실생활에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회장 선거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선거 같은 것들 진행할 때 실제 선거랑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조금 선거를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앞서 말한 대로 조금 재밌게 교육을 또 구성을 해서 한다든가 하면은 또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더 많이 익숙한 상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선거권 같은 거 이제 표 이제 하고 나서 표를 이제 딱 찍고 나서 딱 접을 때 원래 이제 세로로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뭐 가로로 접는다든가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그런 소소하고 좀 작은 부분이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실생활에서 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사회에 나와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려봅니다. 네. 좋은 제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년 뭐 학생회장이나 이제 이런 반장 투표나 뭐 여러 가지 투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홍유정 패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왕하는 거 이제 실제 투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규칙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진행을 한다면 매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박지우 패널님의 한번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이거든요. 근데 앞서 세 패널 분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추가로 그렇게 말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도경 패널님께서 다 잔다고 말씀하셨죠? 중학교 때도 다 잡니다, 사회 시간에. 뭐 민주주의와 법 관련해서 정치를 배우는데 사회 시간에 다 자더라고요, 저희는. 해가지고 뭐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 교육 프로그램, 뭐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잘 이수한 학생들이 하나여서 상점을 부여한다든지 뭐 다른 베네핏을 부여한다든지 등의 보상 제도가 확립이 된다면은 학생들이 인식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학생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에 지장이 가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학교마다 소규모 투표장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혜리 패널님은 또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다른 패널들과 다르게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등학생에게는 학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중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정치의 용어에는 너무 부끄럽지만 아직도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뜩이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정치의 용어를 직접 공부해서 선거에 참여하라. 이거는 오히려 선거의 권리를 줘놓고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학교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수행평가나 시험의 차원에서 이 공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오히려 아이들은 한 과목이 늘었다는 생각에 더 반감과 반발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나 시험이 아니라 정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2시간 정도씩 모둠 활동으로 공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을 나눠가지고 각자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보고 이제 학교 내에서 그걸 바탕으로 한 스피치 대회를 해서 수상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리 패널님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앞선 패널님들도 굉장히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변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변화가 진행된다고 확정이 된다면 또 일부 학생들은 그 학업의 부담이 또 가중된다라는 것으로 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심은우 패널님의 한번 아이디어를 들어볼게요. 네,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솔직히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 필요성과 방법을 몰라서가 그 정치를 참여하지 않는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려면은 일단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단순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조차도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선거에 나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제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피선거권을 예로 들자면은 우리나라는 피선거권에도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연령 제한도 없애서 뭔가 나이에 제약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모두가 다니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그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만큼이라도 삶 속에서 직접 선거를 마주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반장 선거나 학생회 선거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늘어나고 반장 선거, 학생회 선거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실제 선거와 비슷하게 운영이 된다면 선거를 삶 속에서 체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심은우 패널님은 앞서 홍유점 패널님이 얘기해 주신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패널 분들이 얘기해 주신 거를 좀 집합해 주신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윤서 패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참여율에 대해서 이를 청소년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이 포함된 의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정권을 얻기 위한 전개 과정을 좀 보시면 우선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소수 계층이 먼저 받았고, 그 이후에 부르주아 계층이 받았고, 그 이후에는 정치 피지계층이었던 분들이 받았는데, 이런 전개 과정에서 보았을 때 그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격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에 따라 저희가 그러한 전개 과정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이 참정권이라는 것에 소중함을 좀 알고 이걸 일깨워서 좀 더 이제 투표하는데 많은 분들이 투표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이 과제는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앞서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 여기 계신 패널님들 중에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제12대 청소년 의원으로 현재 의정 활동을 체험해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잠시 손을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네. 7분의 패널분들 중에 4분의 패널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그런 의무 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치 참여나 이런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이런 어떤 계기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윤서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과 같이 이러한 자리의 마련을 좀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상시에도 이런 정치에 관심이 원래도 많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시사와 그리고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시사토론 동아리라고 정치와 관련된 내용과 시사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토론할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옆에 계신 심은우 패널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 청소년 의회를 알게 됐던 게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광고를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조금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알아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서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여러 사회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런 시각이 좀 넓어질 것 같아서 이런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 의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도경 패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게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를 접하게 된 거는 유튜브에서 어린이 국회 관련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이 국회의원 어린이들이 국회 이제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뭐 자기네 입법안도 발표하고 그런 거 보면서 혹시 청소년 의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꿈이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또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청소년 의회를 활동하면서 뭐 자신이 생각하는 법안 같은 것도 발의할 수 있다. 뭐 현재 만들었다는 거더라도 국회의원한테 전달해서 개정안이나 그런 것도 발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제가 없애고 싶은 법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평상시에도 약간 그런 법안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재민 패널님께서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네, 제가요 원래 이 사회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원래 이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옛날부터. 근데 제가 안산 주변에 살아가지고 2014년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찾아보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서 정치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눈이 가다가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 터져서 뭐 교육에 관한 것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까 나랑 관련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랑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찾아보다가 여기 이런 의회나 그런 거를 만나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계신 그 네 분의 패널님들처럼 모든 청소년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외부 활동이나 청소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그 대학생 패널분들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학생분들은 정치 지금 패널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셨는데 굉장히 좀 똑똑하고 본인의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학생 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이혜리 패널님부터 그 친구분들이나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뭐 서로 이야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과가 정치와 관련된 과다 보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가끔 이제 정치 얘기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학생은 자기 색깔이 확고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서로에게 선을 지키는 선에서 그 정치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표현의 자유의 제한도 조금 있고 그냥 자기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정당이나 아니면 외부의 그 대외 활동에 가가지고 그걸 표출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학과의 특성상 이제 관심 있는 대학생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네요. 근데 다른 학과는 또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 계신 패널님들은 생각해보니까 관련 학과시겠네요. 네, 그럼 홍유정 패널님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아무래도 정치, 행정법 이런 과목들을 조금 이런 분야들을 공부하는 학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일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제 정치에 다들 관심이 진짜 많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쪽 과는 아니어도 좀 주변 다른 과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학생회 같은 거를 조금 한번 보면은 다들 자기랑 관련된 정책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회가 뭐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책을 이제 내놨다. 이러면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아니면 이제 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학교 안에 또 작은 사회를 보면은 다들 충분히 그 밖에 있는 큰 사회에서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대학생활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발언을 못하신 우리 중학생 패널이신 박지우 패널님께도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훈님께서는 사실 나이를 밝히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제 본인의 그런 의견도 발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 친구들과 평상시에도 이런 정치 얘기를 좀 해보시나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정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다 해도 혼자 떠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활동도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그거를 해소하고 공부하고 계시나요?
여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와 같은 외부 활동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칼럼도 작성하고 있고 기사도 작성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외부 활동으로 이런 정치 활동들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청소년분들은 충분히 이런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런 인프라가 이제 학교나 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SNS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청소년 정치 체험 활동 같은 경우도 알게 된 경로가 이제 심은우 패널님과 이도겸 패널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은 SNS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런 선거나 투표에 관련된 것도 좀 정말 재밌는 웹툰 이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콘텐츠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SNS를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어요.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정치 토크쇼에 솔직한 패널들로 참여하셨던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본인의 그런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소감은 이제 자기소개했던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지우 패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교적 어린 나이로 되게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고 떨렸었는데요. 이렇게 훌륭하신 패널분들과 사회자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으로서 학생들에게 제발 좀 인식을 좀 가져달라고 그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윤서 패널님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너무나 소중한 자리의 일원으로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한 차기 이제 선거의 인단과 현재 지금 참정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후에 어떠한 경로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심은우 패널님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제 친구들만 아니라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런 학생에 관련 그런 자리를 맡고 있는데 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니까요. 더 하고 싶으신 말씀도 이제 계속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재민 패널님도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1시간가량 되게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서 저는 되게 제 만족도를 다 채웠어요.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이렇게 말한 1시간 동안 떠들었지만 솔직히 관심이 있는 사람만 볼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 찾아볼 시간에 시험 공부를 하거나 놀거나 이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애들한테 이런 거 한번 뿌려줘서 니네도 좀 경각심을 가져봐라. 맨날 뭐 허구한 날 욕하지 말고 이런 그런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막 SNS에 투표함과 인증샷 올리고 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게 SNS에도 뭐 놀러 가서 시간을 놓쳐가지고 못했다, 시험 공부해야 돼가지고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이제 투표를 시작하잖아요. 그냥 기왕이면은 어차피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겸 가서 이제 머리도 좀 맑게 깨우고 하면은 공부가 더 잘 돼요. 근데 늦잠 자서 이제 막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이제 투표를 해서 더 상쾌한 아침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도경 패널님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저처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저보다 어린 분들,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과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
또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말을 잘하고 생각이 뚜렷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20, 30대 청년층 분들과 이제 청소년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 대학 가기 힘들다고, 뭐 취업하기 힘들다고, 그리고 또 뭐 부모님 백 없이는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혹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투표를 참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정치는 그 힘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여러분들의 힘든 세상은 꼭 바뀔 것입니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정치에 관심 가지고 투표에 참여해서 세상을 한번 바꿔오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그 힘든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학생 패널로 참여해주신 홍유정 패널님의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일단 저는 이제 막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물론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뭐 또 이제 대학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러 오늘 이 자리에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에는 뭔가 이제 지금까지 청소년으로 살아온 시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뭔가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더 편하게 얘기하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대학생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또 청소년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성인으로서 조금 잘못된 얘기를 할까봐 혹은 뭐 더 부족한 모습을 보일까봐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아쉽기도 하고 조금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고 싶고, 대신에 이제 좀 다른 청소년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지금 청소년 분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청소년 분들의 그런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조금 이제 청소년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이제 또 많이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 중에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아무래도 교육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 뭐 중학생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어요. 생각보다 인구 수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그러한 이제 실질적인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앞서 말한 그런 해결 방안들을 다 좀 잘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말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일단 청소년 유권자분들 그리고 이제 미래의 유권자가 되실 분들, 먼저 세상 밖으로 나온 이제 사회 선배로서, 몇 년 차이 안 나지만 사회 선배로서 일단 더 많이 개선을 해주지 못해서 일단 이 부분에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청소년분들이 더 존중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시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다들 어떤 얘기를 듣든 기죽지 마시고 본인 소신껏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홍유정 패널님의 마무리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홈스쿨링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정치 교육 프로그램 또는 이런 토크쇼를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혜리 패널님의 마무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매 선거마다 멋진 꽃을 피워내는 것만큼 나라의 큰 경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 대해서 함께 토의한 저희들과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분들 모두 멋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좋은 얘기를 듣고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꽃을 피우는 날까지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의회는 올해로 3번째로 이렇게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회 페스티벌에서는 선거권 연령 인하
위해서 같이 토크 콘서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이미 선거권이 연령이 인하가 되었고 그리고 한 차례 투표도 진행이 되었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이런 논의한 내용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정치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토크에 참여해주신 패널 7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코로나라서 현장에 청중은 계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해주고 계시는 청중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정치 토크쇼 솔직한 10대들의 정치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